엄마의 논리는 그래요. 집중만 하면 학교 갔다 와서 1시간만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끝낼 일을 막 3시간, 4시간 계속 붙들고 앉아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항상 그것을 질질 끈다라는 것이 그 어머님의 푸념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제 채널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엄마표로 지도를 하실 때마다 너무나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의 집중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애는 집중을 잘 못해요. 라든지 우리 애는 엉덩이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오랜 기간 앉아있지를 못하고 계속 산만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곤 하시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희 채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임숙 소장님 4세에서 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라는 이제 베스트셀러를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수많은 육아서를 저술해 오신 분이신데요. 저희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내용이 고스란히 실려 있는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책의 이름은 내 아이를 위한 주의력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까지 아주 잘 쓰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임숙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의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집중력과 무엇이 다른지, 주의력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 드릴까 해요. 일단 집중력은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도 집중력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잘 하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과 연결된 어떤 능력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집중력보다는 주의력이죠.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도 어떻게 하면 다시 학습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활동들을 하다가도 밖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왔어도 어떻게 하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일에 아이들이 주의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지, 그런 것에 관련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온 아이가 바로 공부에 정확하게 어떤 맞추어진 스케줄링 표에 따라서 바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의력에 대해서 3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의 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대상에다가 적절하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다양한 자극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밖에서는 시끄럽게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영어책 읽기라든지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것에 주의력을 기울이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런 시끄러운 가정 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필요한 일들에 주의력을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의 상태에 대한 것인데요. 주의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지속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내가 주의력을 이제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이후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얼마나 그것에 몰입해서 유지해서 주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능력이 중요하겠지요. 바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조절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조절 능력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가지 주의 선택과 주의 상태를 얼마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당위성에 따라서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떨어져 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아이는 참 주의력이 조금 떨어진다, 혹은 주의력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책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작은 부록책이 이렇게 딸려오기 때문에 책을 2권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책을 한번
우리 목차를 한번 볼까요? 1장은 이제 왜 지금 아이의 주의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의력과 집중력의 차이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와요. 의지가 있어도 주의력이 부족한 그 문제들, 그리고 주의력을 방해하는 원인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 가면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제 주의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 채널에서도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지필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이제 주의력을 키워주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주의력을 좀 키워주기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오고요. 4장에는 아이의 주의력은 이제 부모와의 대화에 달렸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이라든지 이제 주의력을 촉진하는 7가지 심리 대화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제 가장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를 이기고 주의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주의력을 키워주는 실질적인 이제 놀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학년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팁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한 곳에 자기가 선택적으로 주의력을 기울여서 지속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걸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모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주의력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떤 한 가정의 사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친구의 이제 엄마를 상담을 할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우리 애는요 너무 주의가 산만해요. 그래서 뭐 집중을 뭐 하나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항상 푸념을 늘어놓으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가만히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듣다 보면은 그 친구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별이라고 했을 때 이 별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선입견을 만들어주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좀 걱정하는 마음을 많이 토로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아이를 지도했을 때에는 생각보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고 저는 항상 이제 콘텐츠로 수업을 하면서 아이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앞에서 직접 지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인지 상태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고요. 그리고 독서도 뭐 꽤 했던 친구라서 이게 말귀도 잘 알아듣고 어휘력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 문해력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학습력이 있는 친구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측면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부모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의력 수업에서 말씀하시는 어느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두 효과. 이게 조금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나 아이들을 양육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부분이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아이들을 코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아이들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초두, 앞에서 먼저 충분히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말들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그런 푸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라도 이 수업 시간에 이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내가 증명을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수업 시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그 당시 아이가 이제 3학년 정도 됐는데요.
그 연령대의 아이가 해내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과업을 엄마가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학습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4-5과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논리는 그래요. 집중만 하면 학교 갔다 와서 1시간만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끝날 일을, 예를 들어서 뭐 10분씩 한다고 하면은 5-6과목 그 1시간 안에 끝난다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 1시간이면 끝날 일을 막 3시간, 4시간 계속 붙들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가 놀 수 있는 시간을 그걸 다 해내면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지켜서 아이가 항상 그것을 질질 끈다라는 것이 그 어머님의 푸념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아이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어린 아이가 1시간 동안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한 과목도 아니고 여러 과목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과연 그 1시간 동안 다 몰입해서 집중해서 해낼 수 있을까? 좀 더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좀 가능할지. 이 아이에게 어머니께서는 이것이 1번, 2번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정 언어가 분명히 나오셨을 거예요. 너는 왜 남들 같으면 1시간 내 끝날 것을 왜 이렇게 3-4시간씩 하니? 너는 참 집중력이 부족해 라든지 넌 왜 이렇게 산만하니? 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에게 주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제 분량의 문제라든지 뭐 순서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긍정적인 어떤 공부 정서를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곤 했었어요. 이 주의력 수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그 주의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사실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공부력하고 맞닿아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이 시간만 많이 늘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조절할 수 있는지에 사실은 공부 효율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에게 시켜야 될 어떤 학습 과업의 양 정도, 그리고 무엇,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시다기보다는 이렇게 주의력 수업 같은 책을 좀 읽으셔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마지막에 아이의 주의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